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87% 상승, 코스닥은 0.88%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코스피가 한 요때쯤 됐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맞고 떨어졌던 이 마의 2,500포인트를 아마 이번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돌파를 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코스피가 2,500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원체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코스닥이 쉬지 않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이 조금 쉬고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코스피가 2,500을 돌파를 할 것 같고 코스피를 2,500을 돌파를 시키려면 당연히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를 보셔야 된다라는 멘트를 정확히 한 요때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하루 전날 하루 이렇게 빼더니 바로 이제 뭐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악재 소멸과 함께 이틀 동안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제가 뭐 이때 이 저항대 넘기고 아마 전고점인 여기까지 이번에 돌파를 시키면서 코스피가 2,500을 넘길 것 같다라는 멘트를 드렸는데 그대로 일단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는 코스닥이 좀 쉴 때가 됐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게 사실은 뭐 에코프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땡겼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오늘도 에코프로 형제들 빼면은 코스닥은 사실상 뭐 마이너스라고 봐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약간 이제 피날레 슈팅으로 볼 수도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의 뭐 상한가에 근접한 시총 15조짜리가 25%가량 상승이 나왔고, 시가총액 25조짜리가 13.59%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제 지금까지도 뭐 계속 우리가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항상 이렇게 상투의 모습에는 어떤 오버슈팅, 우리가 흔히 제가 항상 많이 표현하는 거 있죠. 피날레 슈팅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는 정말 좀 고점에 근접해 가는 흐름이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에코프로가 만약에 이제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뭐 고가놀이 형태로 좀 버틴다든지 이럴 수는 있어도, 여기서 이렇게 더 간다, 이런 상상을 하기는 지금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에코프로 애들 플러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정말 극보수적으로 보면서 매매를 좀 하시더라도 비중 좀 줄이고 손절 타이트하게 잡고 짧게 잡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는 에코프로 애들은 뭐 전혀 뭐 매매할 생각을 하지를 못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뭐 저희 이제 NH회원방도 한 저번 주부터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활발하고 주도 섹터일 때는 뭐 세 종목 네 종목씩 또 포트에 담고 그랬었는데요. 저번 주부터는 많아야 두 종목 정도 담아가지고 오고, 지금도 이제 저희는 뭐 한 종목 정도 남겨두고 일단은 정리를 다 익절로 수익 보고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내일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때마침 딱 내일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에코프로가. 그래서 재료 소멸이 되면서 뭐 투매 형식으로 좀 급락이 나올지, 아니면은 조금 더 뭐 상승을 한다든지 하면서 고가놀이 형태로 윗구간에서는 좀 버텨줄지에 따라서 시장 흐름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에코프로 애들이 좀 조정이 크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코스닥이 흐름이 안 좋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이제 힘을 좀 내줄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더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더 올라주면 좋죠. 시장 분위기도 뭐 계속 좋을 수가 있겠고요. 뭐 고가 형태로 좀 버텨준다든가, 뭐 이렇게 갔을 때는 뭐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부분 없이 하던 대로 매매를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시나리오는 에코프로가 이제 하락했을 때 어떻게 내가 매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 구간 안에서 누군가는 뭐 지금까지 벌어놨던 것을 많이 토해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박자 잘 맞춰가지고 오히려 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에코프로의 하락과 함께 모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투매가 나온다. 이게 뭐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하나 정도 틀어서 코스닥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아마 에코프로가 하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 같이 이제 투매가 나올 확률이 높을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코스피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 같이 떨어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쪽에서 SKI 테크놀로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코프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 같이 하락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빌드업의 종목은 뭐냐면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뭐 LNF 같은 그래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중대형주들이 하락을 했을 때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어디로 이동할지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키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혹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수급 이동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 번 멘트를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상장 당시 찍었던 이 고가 있죠? 59만 8,000원 정도 되고요. 여기를 이제 종가상 딱 갖다 놨는데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에코프로에서 수급이 좀 빠져서 그 부분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동을 좀 해줄지 코스피 쪽으로 이동해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염두를 일단을 좀 해주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 상장 당시가 아니라 이제 최고가 62만 9천 원까지는 한번 트라이가 이루어질 것 같고, 아마 돌파를 하게 되면 또 신고가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에코프로의 하락과 함께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I 테크놀로지 할 거 없이 그냥 모든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같이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섣불리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기보다는 에코프로가 하락을 하는데 얘가 같이 하락을 하면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맞고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에코프로가 하락하는데 얘가 잘 버틴다, 혹은 오히려 상승을 한다, 수급이 이쪽으로 몰린다, 그러면 그때는 맥점을 찾아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에코프로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2차 전지로 쏠렸던 수급이 어디로 쏠릴지 우리는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장중에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약간의 시속 게임 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특히 오늘 GI 이노베이션이나 뭐 바이오니아나 고바이오랩 같은 종목들로 에코프로가 하락할 때마다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 몰리는 현상들을 느낄 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빠질 때 가장 우선순위로 좀 제약바이오 쪽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딱 이제 거의 종가상 갖다 놨고 마무리가 됐고, 여기 보시면 시간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갭을 띄어서 신고가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죠. 이런 패턴이 최근에 어디서 있었냐면 저도 이제 종가 베팅을 했는데요. 미래반도체에서 있었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랑 거의 비슷하죠. 전고점까지 종가를 딱 갖다 놔놓고 시간에서 갭을 띄운 다음에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시세가 났는데, 지금 GI 이노베이션이 미래반도체랑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거기다가 이 부분은 뭐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4월 14일 날 미국 아마케 재료가 있어요. AACIL이 있기 때문에
또 제약 바이오주들의 어떤 모멘텀이 또 될 수가 있죠. 이미 또 모멘텀으로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GI 이노베이션이랑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NH 회원방에서도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수익권에서 들고 있거든요. 일단 목표가는 여기 전고점 55,000원에서 58,000원 사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쌍봉 맞고 뭐 이렇게 이제 죽을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뚫어줄지 그런 부분들 한번 추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바이오랩도 반등 나오고 흐름이 뭐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HLB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멘트 드렸던 애죠.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여기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뽑아줄지 아니면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맞고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이대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만약에 여기를 또 재차 트라이 하는 모습이 나오면 돌파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놓고 매매에 대한 어떤 접근 아니면 그러니까 뭐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을 해서 한 번 더 여기 전고점까지 이 폭을 기대하면서 노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기다려 보다가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해 줄 때 접근을 하는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ICR이 14일부터 19일까지니까 시간이 또 뭐 그렇게 촉박하지도 않고 이제 내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한 일주일 7거래일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 정도 슈팅이 추가적으로 나오기에는 뭐 충분한 시간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매드팩토도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241선에 이렇게 약간 안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정도 더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뭐 박셀바이오도 저 이제 NH 회원방에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일단 절반 팔고 절반을 지금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241선 안착 후에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와주는지 뭐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뭐 괜찮아 보이고요. 일동제약도 제가 바닥권에서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는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액션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뭐 이런 가격대를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여기를 한번 뚫으러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눈길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상한가 나왔었던 EDGC도 상한가 뽑고 여기서 1차 눌림목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뽑고 조정 한 번 정도 더 뽑으면서 여기 241선 트라이 혹은 돌파가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요 정도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말고 이제 반도체랑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 신재생 쪽이랑 방산주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쏠렸던 어떤 수급들이 빠지면서 시장이 그냥 모두 전체적으로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추세 자체가 사실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서 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뭐 투매가 나오면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빠지면 전 다른 데로 그 돈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파이가 크니까 시장이 조정은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안에서 지수의 어떤 등락은 좀 안 좋더라도 다른 쪽으로 수급은 또 이동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아니면 제약바이오 아니면 신재생 아니면 방산 요쯤에서 하나가 뭐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거나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쪽을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크게 좀 올라준다라고 하면 반도체 애들도 뭐 이제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대부분 조정 받고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흐름이 좀 이렇게 깨진 것 같은 애들보다는 뭐 미래반도체나 뭐 한미반도체나 뭐 DB하이텍이랑 DB는
뭐 개별 이슈가 있으니까요. 얘네들은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위에다가 좀 올려놓고, 먼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SFA 반도체 이런 애들도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시세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제 방송에서 언급 한번 드렸었던 저희 이제 회원방에서 여기서 사가지고 이날 팔았는데 한번 다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또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접근에 대한 생각을 계속 이제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FST. 그리고 신재생 쪽도 최근에 보면은 조금씩 그 차트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계속 뽑고 죽이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대명에너지 이런 애들도 여기서 한 번만 다시 이렇게 좀 올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뽑으면 굉장히 차트가 또 예뻐집니다. SDN도 뭐 이런 구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한번 시세가 나주면 그림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신성이 엔지가 또 IRA 보조금 뭐 쩐의 전쟁 이런 뉴스 뭐 다알면서 기준봉이 또 출연을 또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하나큐셀이 미국에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뭐 해리스 부통령이 하나솔루션 미국 공장으로 방문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큰 상승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만약에 뭐 이런 가격대를 넘기면서 이렇게 흐름이 좀 나와주면 태양광주 분위기들도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풍력 쪽에서는 여전히 저는 뭐 CS 윈드 뭐 좋게 보고 있고요. G2 파워랑도 넣어놔야 되겠다. G2 파워도 여기서 1차 한번 뽑고 이렇게 박스권 흐름 이어가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또 뽑을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추적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방산주들도 제가 현대로템이 딱 요때 제가 한번 멘트를 드렸습니다. 종목 여기서 이렇게 수렴 구간이고 요렇게 방향을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금 다시 조정 들어왔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다시 돌아나간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요 정도. 방산주는 일단 저는 현대로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투매 나올 때 이제 에코프로를 납주 매매 같은 형식으로 이제 투매를 받는 어떤 매매 전략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투매 나오면 엘컴텍이 약간 시장의 풋 종목 같이 움직임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고점을 다시 뭐 넘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랑 엘컴텍이랑 좀 같이 놓고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괜찮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코프로가 내일부터 당장 투매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모르는데 여기서 더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울 부분은 없어요. 에코프로가 여기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뭐 고가놀이 형태로 버텨주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당연히 에코프로가 이 구간에서 있을 때보다는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 좋아 보이는 애들로 매매를 또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에코프로가 상승하거나 좀 버텨주는 그런 흐름이 아닌 하락 혹은 이제 투매 형식으로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잠깐 봤는데 뭐 리튬 관련주들은 진짜 여기 보시면 미래나노텍을 제외하고 전부 경고입니다.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이제는 리튬 뭐 코스모 애들도 그렇고 무서워서 손이 좀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네, 뭐 아무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에코프로 보면서 확실히 뭔가 안정적인 흐름을, 그러니까 제일 제가 봤을 때 괜찮은 모습은
요런 정도로 그냥 음봉 뭐 그러니까 큰 어떤 하락이 아니라 그냥 스무스하게 요렇게 뭐 이음봉 정도 나왔다가 또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뭐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퍼펙트하죠. 아무튼 투매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쁠 거는 없으니까요. 좀 변동폭을 줄여가면서 뭐 기간 조정으로 빼든 그렇게 좀 가주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코스닥이 이제 좀 약세를 보이고 코스피가 힘을 내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코스피 쪽에서 관심 종목들 우리 좀 어떤 종목을 봐야 돼야 될지 관심 종목을 좀 꾸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준비한 자들에게 수익을 주는 거니까요. 네, 오늘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